아, 더워. 자, 12강 펴면 되죠? 예. 아니다. 맞긴 뭐가 맞아? 빙시도. 16강. 제목 태양계 형성. 근데 16강 중국에 있잖아요. 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알겠어요? 예. 가식적으로 이상하게 반응하다 걸리면 뒤집니다. 알아서. 네. 태양계 형성이라는 것은 태양은 항성입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태양계가 형성되는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성운설이에요. 뭐라고? 그런데 항성, 그러니까 관점이 태양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성운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항성하고 그 주변에 이제 부속품들 있죠. 예를 들면 행성. 알겠습니까? 그럼 태양계 같으면은 태양과 주변에 수음지 화목토 생겨나는 거.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성운설을 약간 행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바로 미행성 응집설입니다. 그게 실제로 얘들 둘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내용이. 다만 성운설이라고 하면 행성보다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양 자체에다가 좀 맞추고 있다. 항성.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항성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주변에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뭐다? 미행성 응집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점이. 됐죠? 실제로는 성운설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포괄적으로. 됐나요? 그럼 이런 거예요. 성운설에 의하면 일단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부속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는 성운이 있다. 성운이 뭐고? 가스 또는 티끌 이런 것들을 네 글자로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간물질이 우주 공간에 기본적으로 퍼져 있는 기본 물질입니다. 그런데 안 바쁘나 오늘? 다음 주 기말 아이가? 녹화 그만하고 오늘 한번 죽을래? 까먹었잖아, 이씨. 성간물질이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다? 꽉 몰려있고, 어떤 곳은 거의 비어있고, 그죠? 이때, 특별히 성간물질이 가득 몰려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성운의 크기는?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니까, 행성보다도 크고 태양보다도 큽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규모로 보자면. 그러나 구성하고 있는 입자 자체는 되게 작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가 일어나냐. 성운의 수축과 팽창이 뭐한다? 반복된다.
되고 이때 동시에 어느 한 방향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 회전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축 팽창을 뭐 하는 동안에 반복하는 동안에 중심부의 평균적인 온도는 자꾸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얼마를 넘어서면 10의 7승 켈빈, 그러니까 1000만 K죠. 넘어서면 뭐가 시작된다? 핵융합이 시작되고, 그죠? 이때 중심부를 우리는 뭐 원시 태양, 여기서는 태양이죠. 원시별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이제 정력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화되면 뭐 되면? 안정화되면은 주계열성으로서의 삶이 스타트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미행성 응집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상황. 됐어요? 요 상황일 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재까지 쭉 지속이 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먼 곳은 별로 안 따지고 일단 가까이 있는 지역. 뭐라고요? 가까이 있는 지역은 이제 요 상황에 해당하는 게 수많은 암석 티끌들이 원반 형태로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공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돌다가 저끼리 속도도 어때?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이때 이 중심별 근처에 있는 이 암석 티끌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미행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돌다 보면 공전 중인데 돌다 보면 뭐가 일어나고 미행성체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미행성체들은 대부분 이제 고체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면서 부서질 확률이 높죠. 물론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좀 확률적으로 낮은 현상이고. 그럼 어쨌든 간에 미행성체들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각각의 온도가 뭐 하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자, 그 수많은 이제 미행성체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따지겠다? 원시지구, 그 중에 한 놈, 지구가 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녹는 전보다 높아지는 타이밍이 되면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 뭐가 되버린다? 액체 덩어리로 쭉 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석이 녹았으니까 무슨 덩어리가 도는 거야? 용암 또는 마그마 덩어리.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는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지구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마그마의 바다 시기 동안 일단 질량과 부피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왜? 마그마 덩어리니까 이제 주변에 고체고 나발이고 다 병합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자체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중력 중심에 대해 가지고 밀도가 큰 물질은 어떻게 된다? 안쪽, 그러니까 중력 중심 쪽으로 몰리게 되고 가벼운 걸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지구 내부의 핵 멘틀 구조,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증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구조 분화가 일어납니다. 1학년 때 한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됐나?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질량과 부피가 쭉 커지게 되면, 증가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구뿐만 아니고 수성, 금성, 델롬, 화성, 델롬 이런 놈들도 좀 커졌겠죠. 그러면 결국 주변의 찌끄레기들은 개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면 서로서로 충돌하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충돌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던 거였는데 충돌이 없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좀 간략하게 할게요. 식었지? 식으니까 이제 뭐가 만들어지고,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지각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만들어진 거지. 이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도 응결해서 뭐를 형성하고? 수권을 형성하고. 됐습니까? 수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물권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물론 요 과정은요, 중간고사 때 이미 우덕주 쌤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생물권 처음 나온. 그래, 처음엔 뭐 종속영양생물이 먼저 있다가 원시 세균으로, 그죠? 그러다가 독립영양생물 생기고, 다시 호흡이 가능한, 유기호흡이 가능한 뭐 또 종속영양생물 생기고 이런 거 했잖아. 맞아?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 성분은 계속해서 뭐 했다? 변화가 되어서 어쨌든 현재 대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에 또 붙여서. 자, 다시 이쪽으로 좀 갑니다. 성운설은 결국 이거예요. 원래는 그 가벼운 물질도 있고 무거운 물질도 있는데 수축 팽창 하다 가운데서는 뭐 만들고? 항성 만들고. 맞아요? 그럼 항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분출이 되니까 방출이 된다라는 거는 항성을 중심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거야. 솜사탕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던 놈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모양 변화가 쉽잖아. 그 회전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얘네들이 원심력 때문에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디스크 형태로. 맞아? 그럼 이때 중심에서 회전을 하는 놈은 딱 한 놈이지. 중심별이잖아. 힘을 준 놈은. 근데 무거운 놈도 있고 뭐도 있어? 가벼운 놈도 있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똑같은 힘을 가지고 내가 10kg짜리를 이렇게 휙 던지는 경우하고 1kg짜리를 똑같은 힘을 휙 던지는 경우하고 누가 멀리 가? 1kg짜리죠. 가벼운 게 훨씬 멀리 가죠. 그래서 잘 들어. 태양이 만들어질 때 무거운 물질도 있고 가벼운 물질도 있는데 가까운 곳에는 누가? 가벼운 물질들이 놓이게 되고 먼 곳으로 갈수록 가벼운 물질. 됐습니까? 가까운 곳에 무거운 물질이 바로 뭐냐면 전부 암석입니다. 뭐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누구? 지구형 행성 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먼 곳에는 가벼운 물질이라는 게 대부분 수소 헬륨입니다. 걔네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목성형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잘 들어. 태양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항성이 탄생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 누구? 성운설이 수많은 이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운설로 설명했을 때 설명이 되는 증거가 가장 어떻다? 많기 때문입니다. 알겠니? 그럼 받아 적어라. 성운설의 증거.
그럼 증거 쓰기 전에 잠깐 앞에 봐봐. 성운설은 포인트가 항성이 만들어지고 행성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면 항성체, 행성체가 전부 동시에 만들어진 거야? 동시에 만들어진 거야. 전부 같은 힘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따로 잘 들어. 성운이 회전하던 방향은 결국 지금 태양이 회전하던 방향과 같겠지. 이 태양이 회전하는 건 뭔데? 자전, 공전? 자전, 알았어? 근데 이 인력권에 붙어있는 놈은 같은 성운을 이루고 있던 놈은 전부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해야 되겠지. 즉 태양의 자전 방향과 첫 번째 증거. 태양의 자전 방향과 태양의 자전 방향과 태양계 구성 천체들의 공전 방향이 어떻다? 동일하다. 딴 건 다 때려치우고 수금지, 화목토, 천해만 생각해 봅시다. 알겠어요? 걔네들 중에 공전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놈 있나? 없어요. 공전 방향은 전부 동일합니다. 알겠죠?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자전 방향이 반대인 놈은 있어요. 꽤 됩니다. 일단 행성 중에는 금성하고 천왕성. 천왕성은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전부 다 이래 도는데 지 혼자 이래 도는 놈이 있어요. 이래. 알겠어? 엎어져 있는 거야. 사실 금성도 이래 된 거야. 모든 행성이 이래 돈다면 금성도 원래 이래 돌고 있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전축이 뒤집어진 거야. 알았어? 그래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도는 것처럼 보인다. 역자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야. 됐니?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태양 가까이에 누가 배치되어 있고 지구형 행성이 배치되어 있고 먼 곳으로 갈수록 목성형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너는 안 써도 되니? 덥다고 쌩 난리 칠 때는 언제고 앉아서 손톱 따듬고 앉아있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 아닌데 원래 유달리 제가 이 수업할 때 의도적으로 좀 비속어를 좀 쓰기는 합니다만은 원래는 좀 제가 며칠 전에 좀 시간 들여가 전체를 모니터링 했는데 무슨 깡패 양아치도 아니고 계속 욕망하고 앉아있고 근데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저를 좀 이미지 관리 같은 건 내가 그걸 잘 안 하거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개 쓰레기로 만들지는 마라. 알겠나? 네. 알았어요? 내 이미지 관리 같으면 맨날 똑같은 옷 입겠나? 이게 내 옷이 3벌 있거든. 똑같은 걸로. 체온 조절 때문에 요즘 내가 좀 체질이 바뀌나 봐요. 40 넘으니까. 초록색은 2개 있습니다. 등산복 에어갑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되게 얇죠? 그래서 딱히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햇살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비 오면 방수도 되고, 좋습니다. 씨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가 있잖아. 소년제 알죠? 리듬체조 알아요? 리듬체조 종목 중에 잘 모르는 문외한이 봤을 때 제일 예뻐 보이는 건 뭐고? 리본 아이가? 솔직히 나는 리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죠? 하여튼 시각적으로 대단히 화려하잖아. 맞아? 근데 그 리본을 내가 들었다 치자. 그대로 들고 쭉 돌리면 리본 막대기부터 해가지고 리본 끝까지 동일한 각속도로 도나 아니면 처지나? 처지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힘이 그만큼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알겠어요? 그럼 이래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물질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걸 잡고 삥 도는 도중에 원심력 때문에 이게 쭉 길어진다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전부 똑같은 각도로 돌 거 아니면 멀어질수록 늘어질까? 예, 멀어질수록 느려집니다. 오케이? 이걸 뭐 전문적인 용어로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데, 너 물리했던 케플러 있잖아. 참 별의별 거 다 했죠, 케플러. 그죠? 지금 현재 천체들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이 공전 주기가 누가 제일 짧아? 수성이 제일 빨리 돌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역시 서문설의 증거입니다. 됐니? 됐나? 세 번째, 뭐라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짐. 서문설의 문제점도 있을까 없을까?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쓰지는 마십시오. 알겠어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요, 실제로는 멀리 가면 갈수록 가벼운 물질이 있어야 되지. 근데 해왕성 넘어가니까 원래 누가 있었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인간이 오만방자하게 닌 지금부터 씨발 행성하지 마 하면서 잘라낸 거예요. 그게 명왕성이죠.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분류되는데 명왕성이 제일 멀리 있잖아. 근데 걔는 돌덩어리입니다. 서문설하고 뭐가 안 맞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일까요? 명왕성 바깥쪽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수소 헬륨이었다가 제일 가벼운 게 수소니까 수소가 좀 많아야 되거든, 비율이. 근데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 수소 헬륨 있다가 돌덩어리 하나 나왔죠? 그 바깥에 나가니까 누구? 얼음이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 H2O. 됐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 얼음층을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얼음층을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로 설명이 안 된다? 서문설로 설명이 안 된다. 한 개 더 있어요. 태양계 안에서 회전 속도가 제일 빨라야 되는 건 누구? 태양이죠. 회전 중심이니까. 근데 수성의 공전 속도보다 태양의 자전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게 역시 설명이 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됐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해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지구가. 자, 처음에 원시지구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건 보고 난 다음에 합시오. 처음에 원시지구가 요만하다고 합시다. 됐니? 그런데 얘를 싹 잘랐어. 단면. 알았어? 근데 처음에 잘랐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제일 낫지 싶은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마구 어떻게 돼 있는 상태다? 네, 섞여서 혼합된, 균질된 상태예요. 층이 있다 없다? 층이 없는 거야. 딜이 섞여가지고. 알았어? 쉽게 얘기하면 다른 비유를 들어줄까? 베스킨라빈스 31 있잖아. 졸라 달기만 탄. 맛있게 안 맛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합시다. 난 옛날 사람이야. 체리 주빌레가 있고, 더 쉽게 가자. 빨간 아이스크림이 있고 파란 아이스크림이 있어. 됐어? 됐어요? 근데 파란 아이스크림이 좀 더 무거워. 성분이. 알아서? 두 개를요, 생산 라인에서 따로따로 안 만들고, 오케이? 실수로 한테 넣고 섞어버린 거야. 그럼 서서히 굳혔어. 오케이? 만약에 급냉시켰으면 뭐 했으면? 급냉시켰으면 무슨 색깔일까? 딜이 섞여가지고 보라색이 나왔겠지. 근데 얘를 막 젓다가 굳히기 전에 서서히 굳혔어요. 뭐라고? 서서히 굳히면 어떻게 될까? 분리가 일어납니다. 왜요? 무거운 게 밑에 깔아앉고 가벼운 게 위에 붕 뜨겠지.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그냥 탄생한 직후에는 그냥 섞여 있는 상태인데, 됐나? 얘가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마그마의 바다가 되면 뭐가 되면? 마그마의 바다가 되면 이게 통째로 녹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됐니? 그러면 잘 들어. 여기 중심이 중력 중심이니까 당연히 무거운 놈이 어떻게 될 거고? 무거운 놈이 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맞나? 몰려들 거고, 무거운 놈이 몰려드니까 가벼운 놈을 어떻게?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과정이 일어나겠지요. 됐나? 이게 바로 뭐가 일어난 거다? 지구 내부의 증상구조가 분화가 된 거다.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지구는 다 굳었으니까 이만해졌다 이 말이야. 됐니? 이만해졌는데 중심에 누가 있고 핵이 있고 바깥쪽에 멘틀이 암석이죠. 맞아요? 참고 지금의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 이때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 시절 동안 덩치가 어떻게 됐다? 커졌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책에 뭐 56쪽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8쪽은 안 하죠. 60쪽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 이 부분은 이전에 촬영해놨던 분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넘어가면 62쪽에서 63쪽은 수금지, 화목토, 천, 해를 각각 하나하나에 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자, 잘 들어. 주요 테마를 좀 얘기해 줄게. 알겠니? 잘 들어라. 목성형보다는 지구형 행성이 좀 더 상세히 기록이 됩니다. 됐니? 왜냐면 가까우니까. 많이 봤죠? 됐어요? 수성은 주요 테마가 대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기가 없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대기압이 0이다. 됐나? 그럼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왜 없지? 하나 물어보고. 두 번째, 없어서 뭐 어쩌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없지?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죠. 말하다 보니 이상해집니다. 예, 한 3개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첫 번째, 일단 질량이 너무 작아서 뭐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중력이 너무 약합니다. 됐니? 중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뭐라고 하면 될까? 물리 시간에 한 거. 대기와 관련된 탈출 속도가 너무 작아요. 알겠니? 탈출 속도가 너무 작으면 대기가 미친 듯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두 번째요.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태양은 빛을 내잖아. 빛이라는 게 압력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에너지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수성이면 내가 태양이면 하고 부는 거야. 근데 이게 공기는 아니고 다른 압력으로 미니까 공기 덩어리가 좀 몰려 있으려 하더라도 어떻게 밀려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세 번째는요. 온도가 너무 높죠.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너무 커서 설사 행성이 가지고 있는 탈출 속도가 좀 컸다 하더라도 기체들이 분자 운동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티 나갔을 거다.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요인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봐봐. 수성의 주요 테마는 뭐라고? 대기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없는데 하나 있지? 두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온도 차가 심하다. 첫 번째 수성에서는 기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표면 온도입니다. 뭐라고? 근데 공기가 없으니까 보온이 안 되지. 온도를 보존할 수가 없잖아. 맞아? 에너지를. 그걸 뭐라고 해? 대기가 보존하는 거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즉 수성은 온실 효과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가 태양빛이 비추지는 낮 영역하고 비추지 않는 밤 영역의 차이가 어떻다? 그게 일교차라고 얘기하죠. 예, 표면 온도의 일교차가 졸라 큼. 됐어요?
두 번째, 대기가 없다는 건 바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풍화 침식이 없어요. 풍화 침식이 없다 보니까 최초에 만들어졌을 당시에 외부 영향을 받았던 흔적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풍화 침식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운석 구덩이가 엄청 많은 비슷한 새끼가 지구의 위성인 달입니다. 달도 중력이 작고 대기가 없죠. 네. 크레이트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나 더. 세 번째는 뭐냐면 수성에 누군가가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색깔이 어떨까? 그냥 새까맣습니다. 오케이? 우주 본연의 색깔. 됐어요? 그리고 따라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대기 마찰 현상도 없지. 주변에 돌덩어리가 하나가 수성의 중력권에 잡혀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유성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뭐라고? 그러니까 뭔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불부터 안 붙어. 안 붙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서 있다가 퍽 하고 맞아 뒤지는 거야. 알았어? 뭐가 이래 불빛이라도 있으면 어때? 우씨 뭐고 이제 자꾸 욕하네. 하나 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유성 현상 봐, 안 봐? 유성이 뭐고? 우주 공간에도 뭐 이래 돌덩어리가 있었는데 행성의 인력에 붙잡혀가 들어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데 대기가 있으니까 대기 마찰에 의해서 뭐 밤하늘에서 하늘에서 불이 확 붙어보는 거야. 멀리서 보면 뭐가?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그래서 그게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완전 연소를 합니다. 됐나? 근데 그 중에 좀 크거나 입사각도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지표에 도달되는 놈도 있지. 그래서 타다 남은 걸 뭐라 그래? 그게 운석. 운석하고 유성은 다른 말이야. 알았어? 유성 자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유성 현상을 일으키는 외부 바깥쪽에 있는 물질은 유성체. 됐습니까? 떨어진 거를 뭐라고 하고? 운석. 유성이 다발로 왕창 일어나는 거를 유성우 현상. 됐나? 근데 수성 표면에서는 유성 현상은 볼 수가 없지만 운석은 졸라 많겠지. 하나도 안 타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금성. 금성 테마는 뭐야? 뭐라고? 저 새끼가 선생이 욕한다고 지도 욕하고 사람들이 보고 가겠다. 아, 씨, 영진구, 야, 대박이네, 이지라면서. 선생하고 학생하고 같이, 에라, 이 새끼야. 까먹었잖아, 씨. 내가 지금 한 나흘 동안 지금, 한 4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수행평가 때, 합산한다고. 아, 죽겠네, 진짜. 아니. 금성은 수성과 달리 대기압이 엄청 두껍습니다. 알겠죠? 근데 두꺼운 데다가 그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느 정도로 두꺼우냐? 지구가 가진 대기의 약 90배 이상.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CO2 비율이 역시 90%가 넘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CO2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 기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성분들 중에도 지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N2 같은 경우에는 온실 효과가 CO2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에요. 뭐 별로 안 되는데 CO2는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 기체, 이산화탄소 생성이 자꾸 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금성의 대기가 그렇게 두껍고 CO2가 많은 이유는 요 과정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만 그것 때문에 뭐 어쩌라고 요거 결과 알겠어?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일단 온실 효과가 어때? 엄청 세죠? 크죠? 온실 효과가 엄청 크면 해가 져도 뜨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밤낮의 온도차, 일교차가 거의 없습니다. 됐니? 그리고 평균 기온이 제일 높아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어쨌든 금성도요. 잘 들어라. 스스로 빛을 내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금성 표면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떨어질까 높아질까? 지구 표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래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지구에는 희한하게도 오존층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성층권에서만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데 유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표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거든. 그럼 잘 들어.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일 땐 색깔이 뭐고? 무색. 기체는 색깔 안 보여. 근데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무대 위에 뿌리는 거 본 적 있지? 연기처럼. 그건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뭉쳐지면 좀 보이는 건데 고체 입자입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는 안 보이지만 알갱이가. 그럼 이래 돼. 표면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이산화탄소의 어느 점이 도달해요. 그래서 처음엔 투명층인데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뿌얘집니다.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구름층이 어떻게 된다? 전체를 꽉 둘러싸고 있어. 알았어? 따라서 이때까지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금성은 뭐만 봤다? 구름만 본 거예요. 됐니? 심지어는 이 구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온도가 더 낮아지지. 그래서 제일 바깥쪽 면은 실제로 드라이 아이스 얼음층이에요. 됐니? 따라서 세상의 물질 중에 햇빛을 가장 잘 반사시키는 게 뭐냐면 얼음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 금성은 대기에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어때? 엄청 높은 데다가 지구에서 제일 가깝지. 그래서 밤하늘에서 보이는 행성 중에 제일 밝아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금성에 만약에 탐사선을 보낸다면 뭘 주의해야 될까? 첫 번째, 온도도 잘 버텨야 되고 압력도 잘 버텨야 됩니다. 알겠죠? 90기압이면요 27톤이 내리 누르는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대략 우리가 1기압이지. 우리 1기압이라 했을 때 금성이 90이라고. 근데 1기압을 우린 지금 느껴 못 느껴? 적응됐으니까. 근데 1기압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 대략 해보면 한 300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따지면은 수심 10m 수심 2m 이래 조금 얼마지? 10m씩 내려가면 1기압이 늘어나요. 알겠어요? 그럼 수심 10m 지역에 스킨스쿠버에서 내려가면 2기압 되는 거거든. 대기 1기압에 물 1기압에서 온몸이 진짜 쪼입니다. 알겠어요? 300kg의 힘이라는 게 힘으로 환산하면은 온몸이 쪼이는 느낌이 되게 셉니다. 초보자가 10m까지 내려가나?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혈관 다 터집니다. 알겠어요? 근데 90기압이래. 그럼 얼마야? 90 곱하기 300 하면은 27,000이죠. 그러니까 27톤이에요. 그러면 엔간한 탐사선이 자 이제 도착한다 어떻게? 확 그냥 지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금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자전합니다. 뭐 한다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화성. 화성은 잘 보임. 됐어? 얘는 테마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정하자면 이거야. 그나마 지금 지구를 제외한 행성 중에 생명체 있을 확률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생명체가 아직은 없는 걸로 밝혀져 있고 왜 그런 걸 따지느냐 하면 지구가 과포화 상태가 됐을 때 그나마 옮겨갈 만한 최적의 장소가 어디다? 화성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됐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관찰에 의한 사실이 많습니다. 실제 사실이. 첫 번째, 표면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소가 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붉다라는 것은 산화철이기 때문에. 됐니? 두 번째, 지금 현재 보여지는 물은 없는데 어쨌든 물 흐른 흔적이 보입니다. 됐죠? 실제로 흐르는 물도 조금 발견했어요. 나사에서 최근에. 근데 그 물이 순수 물이 아니고 소금물인 걸로 이제 알았어요? 나사의 젊은 인턴인데 대단하죠. 인도 출신 과학자인가 그런데 26살인가 그랬을 거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친놈이죠. 그런 걸 자꾸 그렇게 혼자 알고 좀 믿지. 그죠? 그 다음에 양극지방에 뭐가 있냐면 극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극관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북극 얼음, 남극 얼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북극 얼음이나 남극 얼음도 그 크기가 일정하나 아니면 계절에 따라 다르나? 계절에 따라 다르죠. 북반구가 겨울이면 북극 얼음이 커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화성을 꼬라보니까 극관이 번갈아 가면서 커지고 작아지고를 반복하더라. 뭐의 증거다? 아, 이 새끼가 계절 변화가 있네.
계절 변화가 있는 이유는 공전할 때 자전축이 슬쩍 기울어져서 돌면 됩니다. 맞아요? 지구하고 비슷한 기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나? 나머지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중에 특히 토성은 좀 그 떡밥이 많습니다. 외우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오늘 그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 단백질 합성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번 주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 촬영한 건 진짜 1학기 기말을 위해서 한 거니까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구형 문제는 어떡해요? 지구형 완전 못 따라가. 제목이 있을 텐데. 네.